영화나 소설에서만 볼 수 있었던 메뚜기의 재앙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농업 전문 매체 더 캐틀과 로이터 등 많은 해외 언론들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대부분이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르데냐 섬은 지난 30년 동안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올해 피해 규모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난생 처음 겪는 대규모 메뚜기떼의 습격에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르데냐 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들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료비 상승과 메뚜기떼의 습격이 겹쳐 농사를 이어가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3,600억 마리의 메뚜기떼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과 동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를 휩쓸고 파키스탄과 인도에도 나타나면서 중국에까지 방제 비상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동아프리카 지역이 초토화된 데 이어 케냐에서 105만 헥타르의 경작지가 공격을 받았고, 에티오피아는 20만 헥타르의 농경지와 35만 6천 톤에 달하는 농작물을 잃었으며, 인도는 555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보면서 100억 루피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메뚜기떼의 출몰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하는데요. 메뚜기는 고온 건조한 기후에 알을 낳기 때문에 메뚜기떼 출몰의 주된 원인은 기온 상승과 더불어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는 한 번에 300개의 알을 낳는데요. 2019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단시간에 600억 마리 이상의 메뚜기가 발생했고, 그 무리의 규모가 길이 60km, 폭 40k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리를 형성한 메뚜기떼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는데요. 성인 남자의 손가락 정도 크기의 사막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 2배 이상의 작물을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사막 메뚜기는 혼자 있을 때는 식욕이 과하지 않고 색깔도 녹색이지만 1제곱킬로미터당 20만 마리가 넘는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 녹색이던 몸통의 색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식욕과 번식력까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FAO에 따르면 1km 규모의 사막 메뚜기떼가 지나가면 3만 5천 명의 하루치 식량이 사라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는 1,000만 명가량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더욱 끔찍한 사실은 사막 메뚜기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2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같은 식량 위기를 만들고 있는 사막 메뚜기떼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획기적인 수단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사막 메뚜기의 페로몬을 조작해 그 습성을 바꾸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고, 사막 메뚜기만을 살상하는 곰팡이를 연구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합니다. 현재 아프리카는 거점별로 대량의 살충제를 구비하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으로 메뚜기떼를 겨우 막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는데요. 이전에는 메뚜기를 식용으로 먹기도 했지만 살충제를 사용한 후에는 독성 때문에 먹을 수도 없죠. 사막 메뚜기떼가 이탈리아 지역을 넘어 중국과 인접한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위협을 하면서 중국 정부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중국은 사막 메뚜기떼를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10만 오리 부대를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메뚜기는 200마리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뚜기를 잡아먹도록 훈련된 오리의 경우 단숨에 400마리 이상의 메뚜기를 먹을 거라는 거죠. 중국은 인접 지역인 파키스탄에 10만 오리 부대를 보낼 것을 계획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파키스탄 현지에서 지원 작업 중인 중국 전문가들은 10만 오리 부대에 대해서 무척 회의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메뚜기떼 퇴치 지원을 위해 파키스탄에 파견된 전문가인 주징취아는 오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지만 파키스탄의 피해 지역은 사막인데다가 온도가 매우 높아서 오리가 생존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또한 오리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서류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오리 부대는 소규모 지역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타임스는 오리 부대 파견 방안은 터무니없고 전문가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 대륙을 식량 위기로 몰아넣고 바다를 넘어 다른 대륙에까지 날아가는 사막 메뚜기떼의 재앙을 중국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후 중국 또한 메뚜기떼의 공습을 받는데요. 국경지대인 윈난성 등 국경지대의 피해 면적은 9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공습한 메뚜기떼는 사막 메뚜기와는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중국 남부에 이어지는 폭우와 홍수가 대규모 메뚜기떼를 형성하게 된 거죠. 결국 중국은 10만 오리 부대를 해결 방안으로 쓰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무인 드론과 방제 인력 4만 명을 투입해 확산 방지에 나섰지만 피해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떼에 이어 중국의 자체적으로 출몰한 메뚜기떼까지 코로나의 변이와 싸우기 도벅찬 지금 지구촌 곳곳이 메뚜기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메뚜기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아직까지 메뚜기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례도 없을 뿐더러 중국에서 메뚜기떼가 한국에 오려면 해발 2000m에 달하는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 하기에 사막 메뚜기떼가 한국에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넘어오더라도 외래종의 무덤인 한국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서울 서부권과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출몰한 일명 러브버그의 경우에서도 증명됐죠. 러브버그는 1cm가 안 되는 파리과 곤충으로 짝짓기하는 동안은 물론 날아다닐 때도 하루 종일 암수가 함께 붙여다녀 사랑벌레라고 불립니다. 이 벌레는 인체에 무해하고 진드기 박멸에 도움을 줘 해로운 벌레가 아니라 오히려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혐오스런 생김새와 번식력이 강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 벌레들은 짝짓기를 하면서 집집마다 또는 가게 앞까지 새까맣게 들어왔고 동네 주민들은 그 징그러운 모습에 창문을 열 수도 영업을 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수십 명의 방역요원 등을 투입하며 벌레 퇴치에 안간힘을 썼는데요. 그런데 출몰한 지 보름이 채 되지 않아 그 많던 러브버그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해당 벌레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서식한다고 보고된 적이 없는 미기록종으로 파악됐는데요. 미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러브버그는 수명이 길고 번식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러브버그를 채집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가 변형된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정체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 혹독한 더위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러브버그는 자연스럽게 수명이나 행태에 변화가 왔고 번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수컷과 암컷 모두 죽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식량으로 삼으려고 들여온 황소개구리는 토종 가물치와 메기에게 잡아먹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했고 모기와 식용 목적으로 들여온 뉴트리아도 야생으로 탈출해 논과 밭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토종동물인 삭과 수달에 좋은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유입된 후 생태계 교란종으로 유명한 베스도 이제는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닌데요. 한때는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 잡아서 폐기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전국 지자체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어포, 어묵 등으로 맛있게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연복 셰프가 베스를 요리하기도 했는데요. 이연복 셰프는 베스는 버리지 말고 입에다가 버리면 된다면서 특별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이연복 셰프가 베스로 요리한 멘보샤와 어향 베스를 맛본 출연자들은 어묵향이 난다, 맛있는 생선 가스 느낌이다, 전혀 비린내가 안 난다며 감탄할 정도로 맛있었죠.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 어떤 외래종의 침입에도 한국 생태계는 한국인들과 토종 한국 동물들로 인해 든든하게 지켜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